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PLC 제어 미쯔비시 PLC 편 2강 서브모터의 동작 원리와 세팅 방법입니다.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서브모터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서브모터는 일반 모터와는 달리 동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브모터는 세팅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한 후에 세팅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서브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제조사마다 다르고 뿐만 아니라 세팅하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작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하나의 서브모터만 배워도 다른 제조사의 서브모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서브모터의 동작 원리. 두 번째, 서브모터 세팅과 결선 방법. 세 번째, 서브모터 소프트웨어 설정하기입니다. 이미 LS 산전 PLC 강의를 들으신 분은 서브모터의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PLC가 다르기 때문에 서브모터 세팅 시 함수 및 변수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DC 모터와 서브모터. 두 번째, 서브모터 결선. 세 번째, MR 컨피규레이터 2. 네 번째, 서보 파라미터. 먼저 일반적인 DC 모터와 서브모터의 형태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미쯔비시에서 만든 보편적인 서브모터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많이 사용되는 DC 모터입니다. 외관상의 큰 차이점은 없지만 동작과 성능에서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DC 모터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전원 인가 시 모터 특성 곡선을 따라서 인가 전원 대비 최대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또한 회전 시 회전수와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컨베이어 벨트나 드릴링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브모터는 다릅니다. 서브모터는 교류용, 직류용으로 나뉩니다. 큰 틀을 보면 서브모터는 전원 신호선이 UVW로 기본적인 3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각 상에 전원이 인가되면 서브모터 특성값에 따라서 회전을 시작합니다. 또한 서브모터는 내부에 엔코더라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엔코더라는 장치가 서브모터의 회전 속도 및 각도, 방향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모터는 사용자가 의미의 값을 지정하여 사용할 시 원하는 속도 및 각도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코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는 그림과 같이 얇은 판막에 여러 구멍이 가공되어 뚫려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물리적인 엔코더를 사용하지는 않고 최근 서브모터들은 전자 펄스식 엔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더욱 우수합니다. 다만 정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가격이 비싸집니다. 기본적인 엔코더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더는 얇은 판이 센서와 함께 물려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터가 회전할 때마다 얇은 판에 의하여 센서가 온/오프가 되고 그 주기마다 펄스 신호가 장비로 전송되게 됩니다. 이 펄스의 신호 덕분에 회전 방향 및 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능이 4000, 즉 얇은 판에 구멍이 4000개가 뚫려 있는 엔코더가 있습니다. 이 엔코더가 한 바퀴 회전하면 펄스의 개수는 총 4000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2000개의 펄스가 발생 시 동작을 정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서브 모터가 180도만 회전을 한 후 모터가 정지합니다. 이처럼 서브모터는 엔코더의 기능을 활용하여 회전 속도, 회전 각도 및 방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쓰비시사의 서브모터는 분해능이 100만 개의 단위로 분해능이 엄청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모터 결선입니다. 서브모터에는 총 3개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먼저 주회로인 CNP1, 제어회로 전원인 CNP2, 그리고 서브모터 전원 출력인 CNP3이 있습니다. 이 커넥터는 일반적인 커넥터와는 다르게 결선 방법이 독특합니다. 결선 방법은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앰프의 제어 회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NP1 주회로 커넥터입니다. CNP1은 서버 앰프의 외부 전원과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는 커넥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상을 사용하는 경우 CNP1의 L1과 L3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P3과 P4는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두 번째 커넥터는 CNP2 제어회로 커넥터입니다. CNP2는 L11과 L21에 220V 단상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P+와 D를 연결시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CNP3은 서브모터 UVW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서브모터에 엔코더 케이블이 남아 있는데 이는 서버 앰프 CN2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NP1 주회로 결선입니다. 1번 L1과 L2에 220V 단상 전원을 연결합니다. 2번 P3과 P4를 연결시켜줍니다. 3번 N-는 비워둡니다. 두 번째 CNP2 제어회로 결선입니다. 1번 L11과 L21에 220V 단상 전원을 연결합니다. 2번 P+와 D를 연결시켜줍니다. 3번 C+는 비워둡니다. 세 번째 CNP3 서버 전원 출력회로 결선입니다. 서버 케이블 UVW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엔코더 케이블입니다. 서버 모터에 있는 엔코더 케이블을 서버 앰프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버 전원 케이블의 커넥터 부분을 서버 모터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엔코더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결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 케이블을 활용하여 PLC의 위치 결정 카드와 서버 앰프를 직접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서버 앰프에는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순위로 서버 앰프의 윗부분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슬롯은 2번 축의 서버 앰프와 연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의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이 다른 일반 커넥터와는 달리 작은 핀셋이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서버 앰프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한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결할 부위에 도구를 꽂은 후에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클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전선을 커넥터에 넣으신 후에 하얀 핀셋을 다시 위로 올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커넥터의 전선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선을 연결하신 후에 서버 앰프에 해당되는 커넥터를 눌러서 연결하시면 서버 앰프와의 결선이 완료가 됩니다. 광 케이블은 커넥터 방향에 맞게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누르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광 케이블 특성상 너무 꺾이게 되면 내부 광 케이블이 끊어지게 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주신 후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엔코더를 CN2에 연결하시고 엔코더 케이블과 서버 전원 케이블을 서버 모터 규격에 맞게 연결하신 후에 라디오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결선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엔코더 케이블과 서버 전원 케이블은 핀 번호 및 결선 방향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신 후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모터 결선이 완료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서버모터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모터를 세팅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2개를 미리 설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PLC 제어 프로그램인 GXWorks2와 서버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MR Configurator 2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 앰프는 MR J4 10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패치를 해주셔야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한 후에 본격적으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XWorks2를 실행하신 후에 본인 PLC에 맞게끔 설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Q03UD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Q03UDV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 결정 카드가 몇 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2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좌측 프로젝트 란에 있는 Intelligent Function 모듈을 우측 클릭을 해주신 후에 New 모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Simple Motion 모듈을 선택하신 후에 해당하는 위치 결정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현재 QD77MS4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QD77MS4를 설정하신 후 Mounted Slot Number를 2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PLC의 2번 슬롯에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 후 XY 어드레스는 40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OK 버튼을 누르면 QD77MS4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QD77MS4의 Simple Motion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방금 전에 패치하셨던 MR Configurator 2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PLC의 서버모터 설정을 위한 기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버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 Configurator 2가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New를 누르시면 방금 전 세팅했던 창과 동일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과 동일하게 QD77MS4 XY 어드레스는 4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프로젝트 란에 QD77MS4가 설정되었으므로 QD77MS4를 더블 클릭하신 후 시스템 세팅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들어가시면 서버 모터의 축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QD77MS2는 2축 제어이기 때문에 2개의 축이, QD77MS4는 4축 제어이기 때문에 4개의 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1번 축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1번 축 액시스 샵 1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흑백이던 서버모터 색상이 컬러로 변하게 됩니다. 즉 1번 축의 서버모터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모터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에 들어온 후에 최상단을 보시면 Compute Basic Parameter 1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볼 스크류를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서브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볼 스크류의 리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는 일반적으로 10,000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00 마이크로미터를 입력하신 후 다시 Compute Basic Parameters 1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엔코더의 펄스 값들이 설정됩니다. 그 후 OK를 누르시면 기본 파라미터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파라미터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몇몇 파라미터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파라미터 8에서 10번입니다. 8번은 속도 리미트로 제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제한 속도를 설정하시면 이 서버 모터는 설정된 제한 속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9번과 10번은 가감속 시간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지정된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 즉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가 너무 느리면 서브 모터가 너무 느리게 반응하여 벽에 부딪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감속은 100ms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면 서버 연산 속도 에러가 뜨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8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은 강제정지 사용 유무를 말하는데 invalid를 설정하여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3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란 서브모터 수동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브모터의 속도는 3000rpm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결된 볼 스크류는 10,000 마이크로미터, 즉 1회전당 10mm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분당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분당 이동 속도는 30,000mm가 됩니다. 즉, 이 모터의 최대 속도는 30,000mm/min이 되지만 너무 빠르면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80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HPR입니다. HPR은 홈 포인트 리턴의 약자로 서브모터의 원점 복귀 명령입니다. 서브모터의 원점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43에서 48이 원점 복귀 관련 파라미터입니다. 먼저 43번은 원점 복귀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점 근접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록시미티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후 44번은 원점 방향입니다. 이 또한 원점 센서와 상하한 센서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는 일반적으로 역방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버스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HPR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은 선에서 2000mm/min을 주도록 합니다. 크립 스피드는 서버 모터가 원점으로 이동 시 너무 빠르면 관성에 의하여 원점 센서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점 센서가 감지되면 속도를 낮추어 원점으로 재복귀를 시작합니다. 이때 속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를 크립 스피드라 합니다. 이 속도는 500mm/min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미쓰비시 서브 모터의 한계값으로 내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8번은 원점 복귀 명령어가 다시 들어오면 재복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를 입력하여 재복귀를 하겠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서브모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브 파라미터입니다. 서브 파라미터에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커먼의 베이직에 들어가시면 회전 방향과 서버 강제 정지가 있습니다. 회전 방향은 CW 방향, 강제 정지는 미사용으로 설정하신 후 액시스 라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브 파라미터 또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터의 종류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브모터와 서브 앰프를 결성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서브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브모터의 동작 원리와 서브 앰프의 결선 방법, 그리고 서브모터의 기본적인 세팅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서브모터를 접하신 분은 결선 및 세팅이 복잡하여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서브모터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PLC 모션 제어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사용되는 필수 장비와 변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